평범한 화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메가쇼핑센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과 퇴근길, 직장인들로 가득한 매장 한편에서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장을 보고 계셨죠. 박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75, 낡은 회색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구겨진 운동화 끝이 살짝 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어요. 야채 코너에서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정육 코너 앞에서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묘한 관찰력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 매장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장 곳곳을 둘러보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시식 코너였습니다. 입구 근처에 마련된 시식 코너에는 새로 출시된 햄과 치즈, 그리고 과자들이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런 작은 시식은 소소한 기쁨이었거든요. 더욱이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매장 상황을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시식 코너에 다가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식 담당 직원인 이수진의 미소가 어색해졌고 근처에서 정리를 하던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햄 한 조각을 집어드셨습니다. 맛있네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치즈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순수했어요. 마치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일하던 김미영 매니저가 시식 코너 직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 대체 뭘 사시겠어? 시식만 하고 가실 것 같은데. 다른 고급 고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김미영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차림새를 보고는 구매력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이런 선입견은 곧 노골적인 태도로 이어졌어요. 매장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육 코너 직원은 동료에게 말했어요. 요즘 저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야. 시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가시잖아. 과자 코너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매장 이미지에도 안 좋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실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할아버지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죠.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식 코너 담당 직원인 이수진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적당히 드시고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시식은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을 위한 거거든요. 이수진의 말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하셨어요. 시식 코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자신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씁쓸했지만 직원들과 다투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매장 이곳저곳을 더 둘러보며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죠. 할아버지가 자리를 떠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수진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휴, 드디어 가셨네. 저런 분들 때문에 진짜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김미영 매니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매장은 고급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데 저런 분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실 거예요.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박철민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비싼 마트에 오시는 거죠? 동네 슈퍼마켓 가시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듣고 있던 다른 고객들의 표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고객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고객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 고객 한 분은 이런 상황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40여 년 전 자신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고객이 소중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했죠. 할아버지의 본명은 박정호.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메가쇼핑센터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박정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이곳에 왔어요.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회사의 가치와 정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검소한 생활을 하셨어요. 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림으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시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걸 선호했죠. 이런 생활 방식은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험한 일은 할아버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 자신의 철학으로 운영되어야 할 매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직원들이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생선 코너, 과일 코너, 생활용품 코너까지 천천히 살펴보며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옷차림이 깔끔한 고객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할아버지처럼 소박한 차림의 고객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화장품 코너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에게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설명하면서도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작은 장바구니에 우유 한 팩과 빵 한 봉지만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계산원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작은 구매로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큰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와 철학이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40여 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 하나로 시작했어요. 단돈 5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그 작은 가게가 지금의 거대한 유통제국의 출발점이었죠.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할아버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것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사든 조금 사든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철학이었죠.
이런 철학 덕분에 작은 동네 슈퍼마켓은 점점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마다 이런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이에요. 이런 정신이 회사 전체에 스며들면서 메가 쇼핑센터는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현장에서 멀어졌어요. 이사회 회의와 경영진 미팅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작 고객들과 직원들의 현실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정해서 직접 매장을 둘러보곤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소 검소한 차림을 고집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야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무시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할아버지로 하여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죠. 성공한 후에도 할아버지는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할아버지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경험한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고객을 차별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영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서재에 앉아서 회사 창립 당시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첫 번째 대형 매장을 오픈할 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할아버지와 직원들의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회사의 창립 정신을 되살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지시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내일부터 더 자주 매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매장, 다양한 시간대에 가서 직원들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긴 할아버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충격적인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메가 쇼핑센터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식 코너 담당 이수진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그 할아버지한테 딱 잘라서 말했거든. 시식만 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바로 가시더라고요. 김미영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매장 품격을 지키려면 그런 고객들한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죠. 다른 고급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건 아니었어요. 생선 코너에서 일하는 정미경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노인분이신데 좀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미경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너무 착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들한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어제 그 상황을 목격했던 고객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박영애 씨는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제 상황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박영애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가 쇼핑센터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박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시식을 하고 계셨는데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며 쫓아내는 걸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글은 곧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평상복 입고 갔더니 직원들이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요즘 대형마트들이 다 이래요. 돈 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온라인에서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안 정작 매장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제 일을 더욱 정당화하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화장품 코너 직원인 최선영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분들이 오시면 다른 고객들도 기분 나빠해요. 특히 우리 코너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고급 브랜드 파는데 어울리지 않는 고객이 오시면. 의류 코너 직원 김태희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타겟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에 맞게 서비스해야죠. 무조건 친절하면 된다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일부 직원들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 이지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지은은 입사 교육 때 들었던 회사의 창립 정신을 떠올렸어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교육 때 배운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선배 직원들은 이지은의 말을 비웃었어요. 김미영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네티즌이 메가쇼핑센터 노인 차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글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평범한 주부 김소영 씨가 메가쇼핑센터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김소영 씨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식 코너 근처에서 이수진과 동료들이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할아버지 말인데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시식만 잔뜩 하고 다른 고객들 눈치도 안 보시고. 맞아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떨어져요.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김소영 씨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문득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차별적 태도는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소영 씨는 직원들의 대화를 몇 분간 촬영했어요. 그들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촬영을 마친 김소영 씨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그리고 메가쇼핑센터 직원들의 충격적인 고객 차별 실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어제 비슷한 일 당했어요. 평상복 입고 갔다가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표 유통업체의 현실이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고객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예의도 없나요? 영상은 계속 확산되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미 수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메가쇼핑센터 직원들은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직원들은 어제 일을 더욱 정당화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상은 이미 메이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현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런 회사는 불매 운동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이 정말 엉망이네요. 창업자가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조회수에 불과했던 영상이 자정을 넘기면서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댓글의 수였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메가쇼핑센터의 직원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새벽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메가쇼핑센터 노인 차별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사들도 이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이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메가쇼핑센터 본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메가쇼핑센터입니까? 어제 영상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평생 이용했던 고객으로서 항의합니다.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노인분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고객 서비스 팀장 최동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히 경영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고객 불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본점 앞에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항해 시위를 벌였어요. 노인 차별 중단하라.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 메가쇼핑센터는 사과하라. 이런 구호들이 매장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중장년층의 참여가 눈에 띄었어요. 자신들도 언젠가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방송국 취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은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시위 참가자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이 든 분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다른 참가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메가쇼핑센터는 우리나라 대표 유통업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사과받고 개선책을 들어야 합니다. 본사 임원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마케팅 담당 이사 한성민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벌써 언론까지 나서고 있는데.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사과문을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정호 할아버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 즐겨보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어제 경험한 일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매장 앞 시위 현장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메가 쇼핑센터 직원들의 고객 차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시위 현장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세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더욱이 직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요.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비서 이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내일 오전에 강남 본점에 갈 거야. 차량 준비해주고 경영진 전체 비상 소집해라. 이영민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본점 방문이시라니. 할아버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민은 온라인 뉴스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회장님, 이런 큰일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홍보팀과 법무팀도 함께 준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홍보나 법무는 나중 일이고 일단 현장부터 정리해야 해.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여 년 전 창업할 때의 초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언제부턴가 그런 정신이 희미해진 것 같았어요. 매출과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회사 전체를 다시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 입던 검소한 옷 대신 회장다운 품격 있는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박정호 회장의 모습으로 직원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이영민과 함께 본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직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오전 9시 메가쇼핑센터 강남 본점 앞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방송사 취재진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이어서 이영민 비서와 경영진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시위대와 취재진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매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할아버지를 본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어제 시식 코너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격 있는 정장 차림에 당당한 태도였죠. 이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미영 매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제 여기 시식 코너에서 쫓겨난 할아버지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이 메가 쇼핑센터를 세운 사람이죠.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영민 비서가 나서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메가쇼핑센터그룹 박정호 회장님이십니다. 이 말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어제 할아버지를 쫓아냈던 이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미영 매니저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의 신념을 기억합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점든 늑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어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고 시식 코너에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입니까? 이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몰라봤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회장으로 알았다면 친절하게 대하고 평범한 고객으로 보였다면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매장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고객은 우리 회사의 생명입니다. 그 고객을 외모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직원들은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직원은 당장 사표를 써서 나가십시오. 이수진과 김미영,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다른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철민은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밖에서 지켜보던 시위대와 취재진들도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바로 메가쇼핑센터의 창업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시위대에게도 나가서 직접 사과했어요. 제 회사 직원들이 신뢰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메가쇼핑센터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차별적 서비스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사과나 징계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진심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어요. 할아버지의 검소한 생활과 현장 경영 철학이 조명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비판하던 네티즌들이 이제는 할아버지의 대응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셨네요.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기업가의 모범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칭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서재에 앉아서 회사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 추구해온 꿈이었거든요. 이수진과 김미영, 박철민 같은 직원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어요. 진정한 고객 서비스와 인간 존중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죠. 메가 쇼핑센터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단이 회사 전체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